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2차 곡선이 나온다는 거. 그지? 그럼 첫 번째로 배울 곡선이 바로 이제 무슨 선이 되는 거야? 포물선이 되는 거야. 포물선. 근데 포물선 처음 보는 단어야? 많이 들어봤던 단어야? 많이 들어봤던 단어지? 너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의 개념이 뭐냐? 일단 얼추 휘어진 곡선이 나오면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런 거지 부르죠? 포물선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적당히 휘어졌다고 포물선이 아니라 포물선도 엄밀한 그 딱 기준을 가진 정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기준을 가져야지 포물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지? 포물선의 정의. 아주 그냥 도대체가 10분마다 나가서 뭘 먹고 오는 거야 도대체? 응? 무슨 하루에 몇 끼를 먹는 거야 대체? 참으면 되지. 초등학교 거든요. 빨리 끝내고 빨리 가려고 했더니, 그지? 자, 포물선식 그 교재랑 그 교재 연대만 참고해가지고 본인 어머니 갖다 대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포물선. 자, 우리가 적당히 휘었다고 포물선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준을 만족해야지 진정한 포물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고 그랬지? 자, 어떤 기준이냐면은 일단은 재료가 필요해요. 어딘가에 선이 필요해. 기준선. 또 어딘가에 점이 필요해. 그래서 어떤 기준선과 기준점이 딱 있을 때 요 두 개로 어떤 특성을 만족하는 점들을 쭉 찍었더니 그 찍혀진 모양이 바로 포물선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어떤 걸 만족해야 되면은 이 기준선부터 적당히 떨어진 점이 있어. 그래서 어떤 점과 요 기준선까지의 거리, 또 그 점과 요 기준점까지의 거리, 각각의 거리가 서로 어떻게 되는 점들만 모았대? 같은 점들만 모았대요. 그래서 제일 일단 빠른 거. 일단 여기 선분으로 쭉 이었을 때 여기 딱 가운데 얘네끼리 길이 어때? 서로? 같겠지. 요 노란 점부터 기준선까지의 요 거리 개념과 노란 점부터 기준점까지의 거리 개념 서로 같은 거. 이런 점들을 다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거밖에 없을까? 대충 한 여기쯤. 그러면 요 노란 점부터 기준선까지의 거리 개념이랑 이 거리지, 그지? 요 노란 점부터 기준점까지의 거리, 얘네끼리도 거리가 서로 어떻대? 같대. 그리고 대충 한 여기쯤. 그래서 노란 점부터 요 기준선까지의 거리 개념과 노란 점부터 요 기준점까지의 거리 개념, 얘네끼리도 거리가 서로 어떻대? 같대. 즉, 얘네끼리 거리가 서로 같은 점들을 쭉 모았더니 점들이 어떤 식으로 찍히더래? 이런 모양으로 점들이 쭉 찍히더래. 근데 이 점들을 무수히 많이 모았더니 이런 모양의 선으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선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포물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이게 바로 포물선의 정의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무슨 때고 적당히 휘었다고 포물선이 되는 게 아니라 기준선과 기준점이 있을 때 이 기준선과 기준점 각각의 거리로부터 갖게 되는 점들만 무수히 많이 찍어 놓은 거. 이거를 만족할 때만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포물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의를 수식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기호로 P라고 그러고, 그리고 요 기준선과 만나는 점을 H라고 그러고, 여기 기준점과 만나는 점을 여기 F라고 딱 했을 때 여기서 PH의 길이와, 그지? PH와 PF 얘네끼리 서로 어때야지만 포물선이 될 수 있는가? 같은 점들을 모아준 게 바로 진정한 포물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포물선의 뜻을 나타내는 그 조건식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포물선은 그 포물선이 위에 있는 점, P점의 좌표가 이거를 만족시키는 점의 좌표가 돼야지만 그 선을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포물선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다.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요 그림에서 각각의 요 기준선과 기준점 요것들 무조건 많이 필요할 테니까는 이름을 붙인 게 있겠어 없겠어? 있을 거거든. 기준선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이름을 붙인대? 기준선은 준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기준점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대? 기준점은 초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항상 포물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준선과 초점이라는 재료들이 쭉 힌트로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진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름을 가진 건지 딱 파악해가지고 요게 힌트로 나와 있으면은 자유자재로 갖고는 쭉 알아내 볼래야 돼? 알아낸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이 포물선이 쭉 가다가 방향이 꺾이는 요 최종점이 있잖아요. 이 점을 왠지 뭐라고 이름 붙일 것 같아?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꼭지점이야, 꼭지점. 이참수와 비슷해, 이참수와. 이참수 그래프랑 비슷해요.
그래서 포물선에서는 가장 크게 쓰이는 재료가 꼭지점, 준선, 초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너희가 사용할 줄 알아야지 포물선 C를 구하던 뭐 포물선이 지난 점의 좌표를 구하던 문제가 원하는 거를 다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지? 이게 포물선의 기본 개념들이에요. 필요한 재료들.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 옮겨가지고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 포물선의 그래프가 되게 하는 수식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얘도 결국은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겠죠? 어떤 식으로 그래프의 개념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뽑아낼 수가 있을까? 아주 고맙게도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갖고 놀았던 것처럼 얘도 똑같이 갖고 놀 수가 있어요. 무슨 형태가 존재한대? 기본형이 존재한대요. 이제 기본형을 이용해가지고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시키면은 복잡한 식의 포물선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 삼각함수 그래프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처럼 기본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형으로 적절하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딱 이동시켜줘가지고 복잡한 식의 그래프도 완성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형 그래프만 딱 외워서라도 형태를 알아두면은 끝나게 돼요. 그렇죠? 그럼 기본형 그려볼게요. 기본형. 자, 포물선에서 다루는 첫 번째 나오는 기본형. 기본형 한번 쉬운 말로 포물선에서의 기본형은 꼭지점의 좌표가 몇이 되게 하는 그래프가 될까? 꼭지점의 좌표가 0,0. 즉, 이 꼭지점이 원점에 있는 그래프가 나면은 그게 포물선의 기본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포물선의 기본형 중에 하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근데 이 포물선은 당연히 재료가 있어야지 만들어질 수가 있어 없어? 있겠지? 이 포물선 그리려면은 준선과 초점이라는 재료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대충 준선은 여기쯤이라고 할게요. 요 모양상 딱 봤더니 준선은 한 여기쯤 있을 거야. 그리고 초점은 여기쯤 있을 거야. 그죠? 초점과 준선의 특징상 이 길이와 이 길이 서로 어때야 돼? 포물선의 정의상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야 꼭지점을 만나는 거 이 길이와 이 길이 서로 어떻겠냐? 같겠지. 그러면 거기서 초점의 좌표를 문자가 나게 꾸며주면은 초점은 기본형에서 P,0이라는 모양으로 많이 설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러면 이걸로 준선의 방정식도 만들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세로 모양의 선이네? 그럼 x는 얼마?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 길이, 이 점의 x좌표가 바로 이 옆에 들어갈 위치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 길이 똑같은데 이 길이, 이 점의 x좌표가 p니까는 이 길이도 p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올 거야. x좌표가 플러스가 될 테니까. 근데 이 길이도 똑같이 p인데 좌표는 0보다 왼쪽으로 이동했으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돼. 그래서 얘는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라는 모양으로 준선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기본형에서 초점의 좌표 모양과 준선의 방정식 모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치? 근데 이걸로 이제 요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대요, 없대? 있대요. 일단 기본형 일단 바로 써줄게. 포물선 방정식의 기본형은 요 p를 이용해가지고 y제곱은 4px라는 요 수식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이 왜 나오나 한번 구해볼게요. 이 방정식은 포물선의 방정식이니까는 이 방정식은 요 조건식을 만족하는 식으로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나왔겠지. 이 정의를 이용해서 자취의 개념의 방정식으로 요 포물선 식을 만들면 되는 거야. 오랜만에 들어보죠? 자취의 방정식. 뭐였죠? 도형을 그리는 어떤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 다음에 x하고 y가 들어간 조건식만 만들면 끝나 안 끝나? 이게 바로 자체의 방정식을 만드는 요령이었었어요. 기억이 날려나? 안 날려나? 외워서 알아두는 거였어요. 알겠죠? 그치? 그래서 도형을 만드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 다음에 이 x, y가 들어간 식을 세워주면은 도형의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이 x, y가 들어간 식은 어떤 힌트를 이용해서 식으로 만들어야겠어?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를 만들게요. 요거를 만들면은 자, 선분 ph 구해야겠네? 선분 ph 야, ph는 이전부터 h면 뭐야? 여기까지의 거리잖아요. 준선까지의 거리. 그러면 이게 바로 ph가 되냐 안 되니? 되겠지. 그러면 이 길이 구해주면 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p였잖아. 그러면 이 길이 몇이야? p네. 그죠? 근데 이쪽 길이는 이 점의 x좌표가 지금 x잖아요. 그럼 요 길은 똑같이 x라고 나와 안 나와? 그래서 ph의 길이는 p 더하기 x라는 모양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pf가 필요하지. pf는 어딘가의 한 점에서 요 초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pf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초점이잖아요. 그럼 이 길이 구해다 안 구해야 돼? 그러면 이 pf는 뭐야? 이 점과 이 점의 거리 공식으로 쓰면 끝나 안 끝나? 그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그러면 루트 한 다음에 x끼리 빼서 제곱해. x 빼기 p의 제곱 나와 안 나와? 나올 거고 y끼리 빼서 제곱해. 그럼 그냥 y제곱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y 빼기 0은 y니까. 그 두 개를 뭐 해주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완성되는 거야? 더해주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pf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수식 모양 만들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러면 두 개를 서로 어떻게 하고 놔야 돼? 같다고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조건식 모양은 뭐야? 왼쪽 부분은 p 플러스 x, 오른쪽 부분은 루트 해놓고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놓는다. 이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야. 포물선의 방정식. 근데 보기가 이뻐 안 이뻐? 조금 안 이쁘지? 좀 루트 없애줄 거 없애주고 좀 모아줄 건 모아줘가지고 깔끔하게 청소까지 해볼게요. 루트 때문에 짜증나니까는 양변 제곱해가지고 루트 위 없애주자. 왼쪽 제곱하면은 p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x제곱 나와 안 나와? 나올 거고 오른쪽도 안에 거 모양 그대로 나오겠지? 루트가 사라지니까. 그러면 안에 거 전개된 거 써주면은 x제곱 빼기 2px 더하기 p제곱 더하기 y제곱만 남아 안 남아? 남지. 이창 이거 사라지 안 사라져 넘기면? 사라질 거고 p제곱도 넘기면 사라지 안 사라져? 사라지지. 그럼 한쪽에 y만 남길까? 아니면 x 모양만 남길까? 한쪽에 y 모양만 남길게요. 그럼 y제곱은 얘 넘어가가지고 4px라고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기본형의 포물선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 개념으로 그 도형의 방정식이 증명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근데 솔직히 외워서까지 알아도 필요까지는 있어 없어? 정의만 알고 있으면 돼. 그치? 그리고 기본형의 포물선의 수식 모양만 알고 있으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이게 바로 기본형이에요. 알겠죠? 그치? 그러면 이제 기본형 그랬으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자납기에서도 뽑아낼 수 있는 추가 힌트 같은 거 스무스하게 딱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거든. 무슨 추가 힌트를 많이 물어볼까?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용이 되다 안 되는 간에 필요하면은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추가 힌트. 첫 번째 뭐냐면은 초점의 좌표야. 야, 그림 보면 바로 나오지. 근데 요거를 수식만 보고서도 초점의 좌표 완성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 초점이 p, 여기잖아. 마치 수식에서 p자리 모양을 알아야지 초점의 좌표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p가 x좌표에 있어 y좌표에 있어? x좌표에 있네. 그치? 그럼 여기서 2창 문자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1창 문자 모양을 보고 p의 위치를 정해주면 끝나 안 끝나?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에서 센스로 초점을 표고 하면은 4px 형태를 만들었을 때 p 역할을 구해주고 p를 두 가지 위치 중에서 1창 문자를 보고 그 문자의 좌표 자리에다가 써주면은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그래서 수식을 보고 우리가 초점의 좌표 모양을 설정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없고 식만 나와 있어도 우리가 퓨레트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점. 자, 꼭지점은 그림 봤더니 바로 몇 콤마 몇이었어? 기본형의 꼭지점 0,0이었지? 그럼 마치 수식에서 뭘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는 것 같아? x가 0일 때 그때 나눈 y 값이 꼭지점의 y좌표. 그 둘 다 0이 되게 한 거야. 이쪽 1창 부분이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때 나눈 y값 구해주면 끝나 안 끝나?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같은 경우 몇 콤마 몇이 꼭점이야? 0,0이 바로 꼭점이 되는 거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뭘 것 같아? 준선이겠지. 근데 준선은 p 역할만 하면 끝나 안 끝나? 끝나요. p가 여기 나왔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세로선인지 가로선인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 역시 뭘 보고 결정한다? 1창의 문자 모양을 보고 결정한다. 1창의 문자가 x네요. 그럼 준선은 x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야. p 역할에 뭐뭐 붙여가지고 마스터 치면 돼요. 초점에 있는 p 역할과 준선의 그 p 역할은 부호가 반대꼴로 써주면 끝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림이 안 나와 있고
수식만 있어도 수식이 기본형이면은 이런 식으로 수식을 보고 이렇게 기본 힌트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리된 개념. 첫 번째, 항상 기본형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일까? 지금 나온 것처럼 기본형의 꼭지점은 0,0이라고 완성이 돼야 안 돼? 될 거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항상 포물선이 이렇게 기본형만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 없단 말이야. 복잡하게 꼬여있는 식도 나오겠지, 그지? 그럼 거기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 식의 꼭지점을 알면은 기본형의 꼭지점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 꼭지점 평이동 값이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만약에 꼭지점이 뭐 마일, 7이야. 그럼 요 꼭지점이 이렇게 변하려면은 x축을 얼마큼 이동해야 돼? 1만큼. y축을 얼마큼 이동해야 돼? 7만큼 이동해야지 이쪽의 꼭지점으로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이동한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지 평이동의 수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 그래서 꼭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로 뭐 할 수 있다? 복잡하게 주어진 식의 꼭지점의 좌표가 m,n이 주어졌으면은 얘는 무슨 뜻 뽑아냈어?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n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n만큼 평이동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형의 꼭점을 구하는 거 되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게 되는 거야. 이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평형 수치를 알아야지 이동된 시계 모양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딱 뽑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설명에서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초점의 좌표나 준선을 구할 때 P 역할을 어디에 집어넣을지 결정하고 싶다. 그럼 그건 뭘 보고 결정하면 돼? 2창의 문자가 아니라 1창의 문자를 보고 결정하면은 끝나 안 끝나? 끝난다는 거. 그럼 두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좀 약간 기본 요령 공식. 초점과 준선이 결정되는 거는 P의 값은 뭘로 결정이 된다? 그 식에 있는 1창으로 결정이 된다. 이걸 세트로 같이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제일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콜? 그치? 기본형 그래프 형태 딱 알아두시고 요 기본형의 이 함수식에서도 우리가 추가 힌트를 쫙쫙쫙 뽑아내는 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알아둬야지 이제 우리가 복잡한 문제도 좀 스무스하게 해결할 수 있어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치? 자, 요 기본 정의는 지울게. 뭐 요건 중요한 건 하지만은 간단하니까 뭐 머릿속에 있겠죠, 그지? 이쪽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형은 했다. 근데 복잡한 모양 중에서 그나마 다룰 만한 시계 형태는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이름 붙였었지? 표준형. 그리고 이제 그 표준형을 완전히 그냥 싸그리 정리해가지고 모든 괄호를 없애준 거를 무슨 형이라고 이름 붙였죠? 일반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치? 그러면 포물선 시계 복잡한 모양의 표준형. 요것도 이제 잘 갖고 놓지 않아야겠지, 그지? 표준형, 그죠? 어떤 형태의 식이 바로 표준형일까? 당연히 y의 모양과 x의 모양이 다른 식으로 바뀐 형태. y 빼기 m의 제곱. 이거는 4 곱하기 p 역할 곱하기 x 빼기 n. 이런 꼴. 이런 꼴로 나와 있는 게 바로 포물선이 이제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보이죠? 이거 여기랑 얘를 비교해봤더니 x 모양과 y 모양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평이동으로 이거 조작 가능해 안 가능해? 그래서 표준형으로 우리가 기본형을 어떻게 평이동했는지 그 평이동 수치를 뽑아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한글로 번역하면은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한 거네. 그러면 이제 표준형의 식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거 여기서도 당연히 재료, 초점과 꼭지점과 준선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꼭지점 바로 보이지? 꼭지점은 n가 각각 몇이 되게 하는 거 x, y가 구해주면 돼? 0이 되게 하는 거. 그럼 x가 n일 때 y는 몇이 돼야 돼? n 돼야겠다. 그래서 얘는 n, m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시나?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초점. 자, 초점은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기본형을 이렇게 평이동한 거니까는 기본형의 초점의 좌표도 이렇게 이동을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지. 그러면 기본형의 초점은 p, 0이었는데 x축으로 지금 얼마큼 움직였대? 아 이거 잘못 썼다. 여기 n이고 이게 n이네. 소리 이거 헷갈렸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더해주면 돼? n 더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초점의 x좌표는 p 플러스 n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초점의 y좌표는 0인데 얘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면은 표준형의 초점의 y좌표는 m 이렇게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 표준형의 초점의 좌표는 p 플러스 n, m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 그죠? 마지막 준선. 그지? 그럼 준선식 얘도 똑같이 이동을 해야겠어 안 하겠어? 해야겠죠? 얘는 세로선이니까는 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있냐 없냐? y축으로 평이동은 무시해도 될 거야. x축으로 평이동한 거 좌우로 움직인 것만 영향을 미치겠네요. x축으로 n만큼 움직였대. 그러면 여기다가 n을 뭐 해주면 되겠어 그냥? 더해주면 된대. 오른쪽으로 세로선이 이동했을 거니까. 그죠? 그러면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n이라는 식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포물선도 그 기본형에서 표준형을 이용할 때 x축과 y축의 평이동 개념으로 쉽게 쭉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는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 상함수의 그 그래프나 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그래프 풀었던 것처럼 다 똑같이 풀 수가 있는 거야. 평균 수치를 딱 뽑아내면 바로 우리가 그 필요한 거를 딱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함수 그래프랑 달리 포물선에서는 그래프에서 사용된 재료가 좀 특별한 게 많이 나왔어 안 나왔어? 초점과 준선 같은 우리가 처음 보는 재료가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너무 많어. 생소한 게.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에서 그냥 평균형 수치만 알아내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떤 요 포물선에서는 문제가 요 초점의 좌표가 힌트로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는 뭐 준선의 식이 힌트로 나와 있어요. 뭐 어떤 문제는 꼭지점의 좌표가 힌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꼭지점이라는 힌트로 초점이나 준선 같은 거 뽑아낼 수 있으면 뽑아내고 뭐 준선의 힌트가 주어지면은 준선 힌트로 초점 같은 거 뽑아낼 수 있으면은 딱 뽑아내고 이렇게 필요한 재료에 맞는 힌트를 다 뽑아내야지 식을 구하든가 뭐 함수 값을 구하든가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이제 이 재료를 이용하는 게 많이 익숙해지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풀었던 것처럼 그냥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센스로 바로 필요한 힌트를 그때그때 딱 우리가 추가 힌트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재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재료를 어떻게 써야 될지 저렇게 써야 될지를 쉽게 딱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조금 힘들어요.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요령이야 2차 곡선을 푸는 한마디로 포물선만이 아니라 타원이나 쌍곡선. 야 타원이나 쌍곡선도 이런 새로운 재료가 엄청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엄청 많이 나와요. 특히 타원은 더 많아. 장축과 단축이라는 이상한 재료까지 더 튀어나와. 그래서 힌트를 딱 보고 너희가 그 한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에서 여러 가지 재료의 추가 힌트를 마구마구 뽑아내야지 문제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게 되거든. 그래서 2차 곡선을 풀 때는 힌트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냐면은 기본형과 표준형 딱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것처럼 설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주어진 힌트를 쭉 표처럼 쭉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힌트를 보고 비어있는 부분은 너희가 추가 힌트로 뽑아낼 수 있으면 다 뽑아낸 다음에 그래서 뽑아낼 수 없을 만큼 다 뽑아낸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문제가 원하는 걸 딱 보면은 여기 우리가 뽑아낸 힌트를 보고 문제값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기본형은 뭐에서 당연히 식의 모양은 뭐 y제곱은 4px였지? 그치? 표준형은 뭐 y 빼기 m의 제곱은 4 곱하기 p 역할 곱하기 x 빼기 n 이런 꼴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형과 표준형의 식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알아내고 또 이제 힌트가 꼭지점 힌트가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거고 초점도 많이 나올 거고 준수도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네 가지만 딱 정리해가지고 문제 힌트를 보고 딱 주어진 거 딱딱딱 이제 빈칸 메꾸는 것처럼 딱 메꾼 다음에 그 메꿔진 힌트를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비어있는 큰 너희가 구할 줄 알면은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놓으면은 모든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리게 돼요. 그래서 기본형은 굳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지? 꼭지점의 추가 힌트 0,0이에요. 초점은 p,0이에요. 여기 지금 1창의 모양이 문자가 x니까. 그리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로 뭐 할 수 있어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힌트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인 거야? x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이잖아. 그럼 이 힌트를 알면은 얘네들로 표준형의 꼭지점, 초점, 준선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n, n만큼 이동했으니까는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야? 꼭지점은 n, m으로 나올 거고 초점은 이 점을 이렇게 이동해야 되니까는 p 플러스 n, m 이렇게 나올 거고
준선은 여기에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n만큼 딱 더해주면 되니까는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n 해가지고 이렇게 주어진 힌트로 우리가 새로운 추가 힌트를 그때그때 뽑아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최대한 빈칸을 다 메꿀 줄 알아야지 모든 그 문제가 다 깔끔하게 풀려 안 풀려? 풀리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이차함수 풀이 방법은 이런 식으로 풀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게 된다. 표에 빈칸 메꾸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야. 이게 끝이야. 포물선은 이게 끝. 이제 요것도 이용해가지고 문제만 스무스하게 풀 줄 알면은 끝나 안 끝나? 끝나게 된다는 거. 되겠죠? 그죠? 자,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이제 과연 문제가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나? 역시나 개념 체크 문제는 그냥 다 버릴게요. 알겠죠? 아, 일반형 쓰면 안 되거든요. 일반형. 아, 쏘리. 자, 일반형. 자, 일반형 문제 별거 아니죠? 표준형을 싸그리 정개가지고 한쪽에 뭐만 남긴 모양이 일반형이야? 0만 남겨야지. 우리 원의 방식 일반형도 한쪽에 0만 남겼고. 그지? 그리고 뭐 그렇게 다 만들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표준형이 뭐 포물선의 일반형도 표준형을 싸그리 정해서 한쪽에 0만 남기면 돼요. 그럼 생김새 보자. 생김새. 자, 생김새가 중요한 거거든. 아, 이거 어디에 쓰지? 여기다 쓸까? 자,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이거는 맨 마지막에 활용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한쪽에 0만 남겨가지고 청소한 게 일반형인데 한쪽에 0만 남기면은 식이 어떻게 생겼을까? 첫 번째는 저거 싸그리 정해서 0만 남기면은 y 2창이랑 x의 1창이랑 그리고 y의 1창이랑 상수항 이런 꼴로 생겨요. 알겠죠? 그지? 또 포물선이 있고 이렇게 2창 부분이 y 분자고 1창이 x 분자가 아니라 2창 부분이 x 분자고 1창 부분이 y 분자가 있는 포물선도 있거든? 그죠? 그럼 그거 나오면은 어떤 꼴로 나오겠어? x제곱 더하기 x의 1창 더하기 y의 1창 더하기 상수 이런 꼴로도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포물선의 방식은 일반형이 두 가지예요. 그치? 난 지금 그 기본형이랑 표준형도 한 개만 써서 그렇지 어떤 모양도 가능해? 기본형은 이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뭐 x제곱은 4py 이런 거. x가 2창이고 y가 1창인 모양인 포물선도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흔히 보던 중3 때 봤던 2차 함수식 모양이 돼요. 너희가 이제까지 배웠던 함수 중에서 완벽하게 포물선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2차 함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런 모양 아니면은 이런 모양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오겠지. 근데 이제 포물선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좌로 볼록 우로 볼록 이런 모양도 추가로 나온다는 거. 이제 모든 포물선의 모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정리하면 이런 모양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방식 포물선의 특징상 뭐야? 자, 포물선 일반형은 포물선이 되려면은 포물선이 존재할 수가 있으려면은 첫 번째 x의 2창이 존재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y는 1창만 존재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 이거를 이용해서 활용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 다음 식이 포물선 식이 되는데 포물선이 되게는 a 값을 구하래. 포물선이 되게는 c의 값을 구하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포물선이 되려면 포물선 식의 형태로 완성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럼 이 포물선 식의 형태는 무슨 뜻일까? 어떤 문자가 2창이 있으면은 다른 문자는 반드시 몇 창까지만 존재해야 돼? 1창까지만 존재한다는 거. 이게 바로 포물선 식이 되게 하는 조건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포물선이 존재하는데 근데 힌트에 y의 2창이 존재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조건 만족해야 돼요? x의 1창이 존재하지만 1창만 존재해야지 포물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 뒤에서 또 하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그 포물선의 이차함수의 포물선의 일반형식에서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모든 문제 다 풀린다 안 풀린다? 똑같이 풀리게 돼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 됐죠? 그죠? 이제 문제 풀어볼게. 어떻게 푸나 봐봐. 자, 엄청나게 헷갈릴 거야. 익숙하지 않으면. 어디를 지울까? 이거 지울까? 이거 그래프에 여기 상상한 거? 이거 지울게요. 이거 이따 쓸 텐데. 요걸 지울게. 저거 썼으니까. 여기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요. 알겠죠? 자, 문제를 보시면은, 자, 필세제 1번. 자, 문제가 원하는 게 뭐야, 이번에는? 포물선 식을 구하래, 식. 그러면 바로 1번에 힌트가 뭐가 주어졌나?
초점이 나왔네. 초점 기호가 F지. 마상 콤마 0이 주어졌어요. 또 힌트가 뭐가 줬죠? 준선이 주어졌죠. 준선. 준선 재료는 뭐가 주어졌죠? X는 3이래. 이거에 만족하는 포모스식을 구하래요. 그죠? 그럼 일단 상상해야 돼. 기본형인지 복잡하게 나와 있는 표준형인지 어떤 걸로 만들지를 먼저 골라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딱 봤을 때 이거 무슨 형태의 재료가 주어진 것 같아? 표준형에서의 재료가 주어진 것 같아? 기본형일 때의 재료가 주어진 것 같아? 자, 기본형일 때 재료가 주어진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요 초점과 준선의 중점을 구해주면은 그 중점이 바로 무슨 점이야? 꼭지점이거든. 꼭지점이 0,0이면 반드시 무슨 형이 나오는 거지? 기본형이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가 힌트로 꼭지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콜? 그치? 그러면 야 마삼하고 3의 중간은 x좌표가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 초점의 y좌표도 몇이 나왔어? 0이 나왔지. 그럼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다? 이걸로 우리가 꼭지점은 0,0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식은 무슨 모양 만들면 되겠어? 기본형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기본형도 두 가지였잖아 원래는. 이 창이 y가 나왔을 때와 이 창이 x가 나왔을 때. 즉 y제곱이 4px인지 x제곱은 4py인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뭘로 보고 결정할 수 있죠? p 역할을 보고. 그치? p가 있는 좌표가 식에 있는 그 1창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야 p 역할이 누구야? p 역할이 마삼이거든? 그럼 마삼이 지금 x좌표야 y좌표야? x좌표예요. 그러면 1창은 뭐가 돼야 돼? 1창 문자는 무슨 문자가 돼야 돼? x 문자가 돼야 돼. 그럼 준선 보고 결정하면 준선이 x에 대한 식이네요? 그럼 1창도 무슨 문자가 돼야 돼? x 문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식의 생김새의 1창의 문자를 결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러면 1창 문자가 x니까는 기본 형식은 어떻게 생겨야 돼? y제곱은 4px 이런 꼴로 생겨야 돼. 골? 근데 완성이야 미완성이야? 미완성이지. p를 알아야지 식이 완성이 돼 안 돼? 되잖아. 근데 p는 바로 나왔지? 초점의 x좌표가 바로 p 문자 역할이었잖아요. p가 마삼이네? 그럼 p가 마삼이니까는 여기다 p에다 마삼 대입하면은 y제곱은 마이너스 12의 x라는 모양으로 완성이 되냐 안 되니? 될 거야. 그래서 힌트가 있게 딱 주어졌을 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포모서식은 y제곱은 마이너스 10x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해가시나? 한 번 더 풀어줄게요. 바로 2번 재료 봅시다. 초점 주었네. 초점 f가 몇이래요? 0,43. 또 준선도 나왔네요. 준선은 몇이래요? y는 4라고 그랬나? 이거래요. 그죠? 얘는 처음에 한번 그림만 그려볼게요. 나 대충 찍어볼게요. 초점이 0,44. 여기가 초점이래. 그리고 준선은 y는 4. 요 가로선이 준선이래. 그러면 여기서 얘부터의 거리와 얘부터의 거리가 똑같은 점들을 쭉 찍으면은 점들이 어떻게 생겨야겠어? 이런 꼴로 생겨요. 이런 꼴로. 이렇게. 그래서 이 점 딱 찍었을 때 이 거리와 이 거리 서로 어때? 같다.